안녕하세요. 인생 설계와 진로 발표를 하게 된 해양산업경찰학과 김지연입니다. 목차 하나 건너뛰고요. 첫 번째는 나의 인생 설계와 진로입니다. 인생의 초반에는 우선 학기 중 수산직 공무원 준비를 하고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를 졸업한 후에 수산직 공무원에 바로 취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후 같은 직장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40대 전까지는 일을 열심히 다니며 저축할 것입니다. 또한 초반에 집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반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변하지 않는 꿈이었던 웹드라마 작가로 2차 직업을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취미 같은 느낌으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해외여행도 가고 볼링, 피아노와 같은 취미도 만들 것이고 꾸준한 운동과 금주로 건강도 관리할 것입니다. 후반엔 퇴직 후 미국에서 정확히 정하진 않았지만 몇 년간 살아볼 것이고 그때 3차 직업인 한식 밀키트 사업가가 되어 한식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더 알릴 것입니다. 또한 항상 왜 나이가 들었다고 꾸미는 게 어려워질까라는 의문이 들었었기 때문에 입고 싶은 것을 다 입으며 개성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밀키트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와 가족들과 고향에서 살아가며 병치레 없이 100세까지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비전입니다. 저의 비전은 배운 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이 한번 결정한 것을 이행하는 사람, 남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의 직업은 3가지로 나눴습니다. 인생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1차 직업은 바로 수산직 공무원입니다. 이 직업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물류 중심지 조성,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안전 강화 등의 일을 합니다.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다니고 있는 해양산업경찰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과 매우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배운 것을 잘 활용하여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면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2차 직업은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웹드라마 작가입니다. 연플리, 짧은 대본 같은 작품들을 만들어보고 싶고 3차 직업은 밀키트 사업가입니다. 미국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한식을 판매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잠깐 하는 사업이라 한국에 다시 돌아갈 땐 정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저의 VM 카드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의 해양을 관리하는 수산직 공무원이 되어 제주도의 수산자원 보존과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네, 제 명함은 1차 직업인 해양수산부 수산직 공무원, 2차 직업인 웹드라마 작가, 3차 직업인 밀키트 사업가 이렇게 개성있게 꾸며보았습니다. 네, 저의 묘비명입니다. 나는 볼 수 없던 이야기, 이젠 그 얘기를 해주실래요? 라고 지었는데요. 제가 잔나비라는 가수를 좋아해서 잔나비의 노래 나는 볼 수 없던 이야기의 가사 중 하나인데 제가 새롭게 해석이 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강의 성찰입니다. 강의를 들으며 배운 점은 1학년 때 코로나로 인해 배운 것이 없어 아쉬웠는데 이 강의를 통해 소통, 경청 등의 팁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컸던 건 미래의 틀을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른 과의 학생들과 대화하며 소통한 것은 처음이라 새로웠고 대학은 생각보다 더 큰 사회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인생의 계획을 처음부터 탄탄하게 잘 짜서 내 꿈을 위한 공부들을 하나씩 시작하며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찬 피드백입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살아갔던 과거를 생각하면 이 강의를 듣고 삶의 목표를 세운 것만으로도 제 자신이 대견스럽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누군가를 칭찬하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활동을 하며 겉으로 티는 안 나지만 이번 학기 하루하루 긍정적이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팀원분들께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은근히 낯을 가리는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신 덕분에 한 학기를 편안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편하게 장난도 쳐주시고 질문에 대답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의가 끝나더라도 학교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웃으며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질문 사항들에 친절히 대답해 주시고 저의 자기 암시문의 부족한 부분을 저에게 도움이 되도록 수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강의를 듣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생각해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게 살아가시는 교수님을 보며 저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 설계와 진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사회학과 강우영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대학 생활에서 집행부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여러 제 공모전 활동 등을 통해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설정할 것입니다. 20대 때에는 청소년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청소년 상담 또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0대에는 그런 청소년 사회복지 기관에서 활동하며 상담이나 봉사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반부에 가서는 40대 때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만의 상담소를 설립할 것입니다. 상담소를 설립하여 제가 쌓은 저만의 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도와나갈 것입니다. 50대 때에는 학교나 봉사, 기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동안 제가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이야기와 희망을 전하며 강연하고 봉사할 것입니다. 60대 때에는 제가 그동안 일적인 부분 외에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고 그동안 취미생활로 했던 사진과 글을 전시하는 전시회를 열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아직 조금 젊을 때 국내 및 해외 여행을 다니고 나중에는 건강을 챙기며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 비전은 이렇게 3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누군가의 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목표이자 살아가는 동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그런 봉사적인 실천으로 사람들이 아직 이 세상이 따뜻하고 살아갈 만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희 직업은 이렇게 3개로 나눠봤는데요. 일단 아까 저희 비전에서 말했듯 누군가의 꿈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과 이어서 1차 직업으로는 청소년 상담사나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이어서 사회복지 시설에 취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직업으로는 저만의 상담소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상담사 자격증이나 복지사 자격증에는 급이 나누어져 있는데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급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제가 상담 외에도 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저의 할 일이기 때문에 기관을 운영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받을 것입니다. 3차 직업은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말처럼 강연가이고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아야 강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소 대표로서 책을 쓰고 방송을 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입지를 넓혀나갈 것입니다. 저희 비행카드는 청소년 상담사가 되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주는 것, 나아가 사회복지사로서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삶의 어떠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명함은 아까 상담소 대표가 되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요. 세상의 온기를 전하다라는 저의 가치를 넣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묘비명은 나를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길이라는 묘비명인데요. 저는 누군가가 저를 떠올렸을 때 제가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묘비명을 만들어 봤습니다. 강의 성찰은 일단 같은 주제에 대한 좀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저의 욕심에 비해서 저에 대해 그만큼의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제가 평소에 투자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투자하면서 저에게 그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 피드백인데요. 저에게는 내 스스로에 대해 성찰하면서 발전할 점에 대해 생각하려고 한 점을 칭찬하고 팀원들에게는 서로 누구보다 존중하고 경청하려고 적극적으로 반응한 모습에 대해 칭찬합니다. 교수님께는 학생들이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 알아갈 기회를 주셨다는 점, 그리고 팀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점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교수님 이거 마이크 뭐 눌러야 돼요? 아, 이걸 가까이 안 대고 있다고. 아 그래요? 아니, 이거 두 개 같이 잡고 레이저 포인트. 가까이 잡으면 되는데 마이크 좀 가까이 잡지 않으면 소리 잘 안 들려. 마이크 가까이 잡아야 돼. 교수님 하면 되나요? 해요. 네, 건강개발학과 이재호 인생설계와 진로 PPT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 설계와 진로는 초반, 중반, 후반으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초반 20대에서 30대 단계는 저는 제주대학교를 이용하여서 제주대학교 해병대 ROTC 출신으로 소위로 인간 이후 해병대 장교로서 인내심, 단결심, 리더십 등 일반 대학에서 배우지 못하는 많은 가치를 통해 소위라는 장교를 알아가고 병사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싶습니다. 다음 중반으로는 40대에서 50대 그리고 60대까지 포함되는데 연관장교로 포함되는 소령이라는 계급을 가진 이후 항상 모든 계급에서 나의 마지막 계급이라는 생각으로 더욱 병사들에게 봉사하고 대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 70대에서 100대 이후에는 국민들에게 헌신을 한 이후에 군생활 당시 함께 있어주지 못했던 아내를 위해 이제는 국민보다는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소하게 양봉장도 운영하여 저의 노후를 살아갈 계획입니다. 자, 저의 비전과 및 직업인데 저희 비전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목소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타인을 이해하는 유연한 가치관.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설정이 된 직업은 해병대 장교로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직업을 연계해 봤을 때 첫 번째, 건강한 신체에 더불어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정신을 가지는 것인데 이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강한 해병대 장교가 되기 위해 한국해양대나 제주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해병대 ROTC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높은 자신감과 열정으로 필기 및 체력평가 그리고 면접 전형에 통과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큰 목소리로 저 자신을 설명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교라는 것은 대우받는 위치가 아닌 존경받는 위치라는 걸 인지하고 소위로 인간 이후 항상 병사들을 위해 이해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타인을 이해하는 유연한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VM 카드입니다. 여기서는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 존경을 받는 장교가 되어 병사들을 더욱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젊은 나이에 군이라는 직장에서 제가 높은 위치에 있을 경우 제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교라는 위치는 존경을 받기 위해 아랫사람들로부터 더욱 노력하여 대우가 아닌 존경을 받는 자리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VM 카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5년 뒤의 명함입니다. 일단 제주도에 배치되어 있는 구여단 해병대 마크를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해병대라는 이름과 함께 저의 이름 그리고 계급장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자, 다음 묘비명입니다. 자, 영원히 옆에 있으리라는 문구로 작성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유로는 20대부터 시작된 군생활로 항상 가족들 옆에 있어주지 못한 마음을 죽음 이후에 매일 곁에 있어주겠다는 미안함을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강의성찰입니다. 첫 번째, 배운 점으로는 다른 학과, 지역, 성격, 그리고 위치 등이 함께 어울려 소통을 하면서 나와의 의견이 다른 점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각자의 사연 또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실제 피부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느낀 점으로는 다른 사람을 생각을 섞는 과정은 나의 변화 그리고 발전을 만들어주고 생각의 공유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나의 수업 목표인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이라는 설정을 성취하게 되어서 매우 이 수업에 만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천한 점으로는 1일 1 칭찬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렇기에 1일 1 칭찬은 힘든 과정 속에서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칭찬 피드백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에게 하는 것인데 경청이라는 첫 시간의 수업 내용을 토대로 수업이나 사람들 간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집중하는 연습을 했던 나를 칭찬합니다. 두 번째, 팀원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지만 저를 향해 경청을 해주시고 서로 간에 다양한 대화가 진행됐던 일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8조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수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또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인간 세상에서 내가 사랑받는 법까지 알려주시는 스승님에 대한 정성이 느껴져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